우선 버트를 발표하기에 앞서 트랜스포머 모델 구조를 잠깐 복습 잠깐 요약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버트는 이제 트랜스포머 다음에 나온 NLP 연구 분야에서 가장 핫한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랜스포머는 기존에 이제 RNN 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어텐션만으로 엔코더와 디코더를 구성한 모델입니다. 그로써 기존의 RNN보다 성능이 훨씬 더 우수하고요. 시작 심볼인 SOS 토큰을 입력을 받아서 종료 심볼 EOS가 나올 때까지 연산을 반복적으로 수행합니다. 인풋인 이제 임베딩 벡터에 저희가 이것만을 통해서는 위치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포지셔널 인코딩을 추가를 해서 인풋 데이터를 구성합니다. 그럼 이 포지셔널 인코딩이 어떻게 위치 정보를 반환을 하느냐를 잠깐 살펴보면 일단 저희가 인풋 시퀀스가 들어왔을 때 벡터 쉐입으로 저희가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인풋 차원이 짝수이냐 홀수이냐에 따라서 짝수이면 사인 함수, 홀수이면 코사인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포지셔널 엔코딩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포스는 여기서 이제 위치를 나타내고요. I는 인풋의 차원, D 모델은 아웃풋의 차원을 나타내서 수학적인 수식으로 위치 정보를 반환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텐션을 잠깐 얕게 살펴보면 어텐션 중에서도 셀프 어텐션은 저희가 쿼리랑 키랑 밸류 값이 다 같은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값들은 입력 문장의 모든 단어 벡터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엔코더 셀프 어텐션이랑 마스크드 디코더 셀프 어텐션 그리고 엔코더 디코더 어텐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셀프 어텐션은 컬이랑 키 값이랑 밸류 값이 셀프 어텐션으로 같은데 이 엔코더 디코더 어텐션의 경우 쿼리는 디코더 벡터를 의미하고 밸류랑 키는 엔코더 벡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저 모델에서 한번 어떻게 엔코더 층이 구성이 되나 살펴보면 엔베딩 벡터가 이제 포지셔널 엔코딩을 더해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층을 거치고 as and nom을 한 다음에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거치고 as and nom을 하는 게 한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층이 여러 개 다수로 이루어져 있고 디코더 또한 다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살펴보시면 엔코더 셀프 어텐션, 마스크드 디코더 셀프 어텐션, 엔코더 디코더 어텐션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발표 주제인 버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버트는 지금 잠깐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어텐션 is all you need에서 소개한 저 근데 화면이 제 이거 PPT만 나오나요? 아니요, 그 마스크 커서도 같이 나옵니다. 마우스 커서도 같이 나오고 다른 페이지는 안 나오죠? 네, 안 나옵니다. 어텐션 is all you need에서 소개한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를 활용한 이제 논문 활용해서
랭귀지 모델을 구성한 논문인데요. 기존의 NLP의 성능을 향상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버트가 랭귀지 모델 프리트레이닝의 성능을 많이 향상을 시켰기 때문에 이 프리트레인드 모델 어프로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트레인드 모델에는 피처 베이스드 어프로치랑 파인 튜닝 어프로치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unlabeled 된 데이터를 랭귀지 모델에 통하고 이 통한 이제 랭귀지 모델에 특정 태스크를 처리하는 네트워크를 붙여서 기존의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피처 베이스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살펴보면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는 네트워크에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레프레젠테이션을 추가적인 피처로 제공을 하는 것으로 파라미터 값이 고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기존에 이제 저희가 랭귀지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함에 따라 프리트레인드된 이제 웨이트를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델로는 엘모 모델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피처드 베이스드 어프로치는 기존에 이제 워드2 벡터나 글로브와 같이 다이어라던가 다이어와 같은 구별이 어렵다는 그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임베딩 벡터 값이 달라지기 때문이고 태스크의 중요성에 따라 레이어마다 가중치를 두고 있고 그래서 아래에 있는 레이어도 함께 학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디렉셔널 LST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인 튜닝 어프로치를 보시면 파인 튜닝 어프로치는 이제 태스크에 스페시픽한 파라미터를 최대한 줄이고 즉 파라미터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프리트레인드된 파라미터들을 이제 저희가 학습을 통해서 파인 튜닝 해가는 과정인데요. 이에 따라서 웨이트를 이제 다시 학습하는 목적에 맞도록 웨이트를 다시 학습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트랜스포머와 GPT 이 Generative Pre-trained Open AI를 들 수 있고 이는 이제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사용을 해서 앞에 단어를 보고 뒤에 단어를 예측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파인 튜닝의 오픈AI GPT의 모델 예시가 여기에 있는데요. 이 앞에 단어들을 보고 뒤에 단어들을 예측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제 지금 살펴볼 버튼은 앞에 이제까지의 프리트레인드 모델은 이제 특정 태스크를 처리하는 네트워크를 추가적으로 붙여서 저희가 학습을 했다면 특정 태스크 처리에 있어 새로운 네트워크를 붙이지 않고 파인 튜닝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특징을 살펴보면 기존에 이제 사전에 훈련된 데이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단어들을
단어들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드 인베딩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워드피스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러한 단어를 여러 개의 서브워드로 나뉘는데요. 아래 예시를 보면 이건 이렇게 이렇게 좀 단어가 아닌 것들도 인풋으로 이제 저희가 워드라고 하나로 입력을 받으면 여러 개의 서브워드로 나눕니다. 이 나눌 때는 두 가지 타입이 있고 기존에 이제 맨 앞에 단어와 뒤에 단어는 모두 이렇게 샵샵을 붙여서 나타냅니다. 버튼은 이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과 크게 특징이 이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과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을 있습니다. 이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은 일단 랜덤 마스킹으로 15%를 뽑습니다. 이는 이제 버트라는 이제 모델 자체가 이 특정 단어를 마스킹 해가지고 이 마스킹된 단어를 예측하는 형식으로 모델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풋 토큰과 마스크드 토큰을 모두 트랜스포머 엔코더에 넣음으로써 이제 학습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기존의 모델은 유니다이렉셔널 모델로 앞에 단어를 통해서 뒤에 단어를 이렇게 예측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즉 이거는 본문에서 보면 굉장히 샬로우한 양방향성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콘캣을 해가지고 양방향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제 단방향성의 그런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튼은 앞에 단어에서 바이디렉셔널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인풋에서 이제 무작위 랜덤으로 토큰 몇 개의 토큰을 마스크 시키고 그 비율은 15%를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에 넣어서 주변 단어의 컨텍스트로 마스크된 단어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시는 저희가 토익이나 그런 어떤 영어 시험을 쳤을 때 빈칸을 뚫어놓고 그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문맥을 통해서 예측하는 형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Next Sentence Prediction은 이거는 간단한데요. 지금 주어진 이 문장들이 이 주어진 문장이 기존 이제 그 다음에 두 문장을 이제 프리트레이닝 할 때 두 문장이 페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어지는 문장인지 아닌지 바이너리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장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고 그 언어 추론이 이제 과 같은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버튼은 기존의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앞서
아직 안 봤고, 프리트레이닝과 파인 튜닝 시 조금 아키텍처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키텍처의 차이를 통해서 제가 트랜스퍼 러닝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GPT 여기 이제 파인 튜닝 어프로치에 사용된 파인 튜닝 어프로치를 보면 여기는 이제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사용해서 앞에 단어들로 뒤에 단어를 예측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유니 다이렉셔널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버튼은 트랜스포머 엔코더만 사용합니다. 디코더는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바이디렉셔널 셀프 어텐션을 취함으로써 바이디렉셔널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엠베딩으로는 이제 트랜스포머는 인풋하고 포지셔널 엠베딩만 취하는데요. 버튼은 여기에 세그멘트 엠베딩을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큰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일링하고 드롭아웃 같은 경우 트랜스포머는 이제 인풋만 스케일링하고 드롭아웃을 진행하는데 버트 같은 경우 인풋은 스케일링을 진행하지 않고 아웃풋에 이제 레이어 논과 드롭아웃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텐션 개념에서는 트랜스포머는 어텐션 즉 쿼리와 키 값을 곱한 것을 스케일링 하고 이 쿼리와 키 마스킹을 둘 다 사용하는데 버튼은 키 값만 마스킹하여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델을 잠깐 살펴보면 트랜스포머 엔코더만 저희가 취해서 셀프 어텐션을 수행을 합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포지셔널 엠베딩, 세그먼트 엠베딩, 토큰 엠베딩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 입력, 이 인풋 여기 이 토큰을 저희가 CLS로 받고 이게 나중에 이제 기준점이 됩니다. 저희가 여기서 3개의 토큰을 추가를 해야 하는데요. 문장을 2개를 이제 합칠 때 첫 번째 문장 맨 앞에 CLS를 추가하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나중에 클래시피케이션 토큰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장이 끝나면 SEP 토큰을 넣고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구별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SEP 토큰을 넣어서 이 인풋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그럼 이런 토커나이징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워드피스 모델을 사용을 해서 토커나이징을 하시면 되고 이 토큰 시퀀스의 랭스는 제가 맥스 랭스를 지정을 해두는데 그 지정해둔 맥스 랭스에서 이 CLS, SEP, SEP 3개의 토큰을 추가했기 때문에 3을 빼줍니다. 그리고 이 시퀀스 랭스는 길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제 미스매치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토큰 엠베딩 이 인풋이 있으면 이렇게 토큰 엠베딩을 진행을 하고 각 토큰마다 엠베딩을 진행을 하고 이 세그멘트 엠베딩은 이제 이게 A 문장 my dog is cute은 A 문장에서 가져왔고
가져왔고, 이제 he likes playing은 이제 B 문장에서 가져왔다 해서 A와 B로 구분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포지션 엠베딩은 순서대로 인덱스를 붙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left to right 모델이 아닌 unsupervised prediction 태스크로 프리트레이닝을 수행하는 것인데요. 태스크 첫 번째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엠베딩에서 이 각 토큰마다 마스크 인풋과 인풋 토큰과 이 마스크드 된 토큰이 있고 엠베딩을 거쳐 트랜스포머 엔코더를 거쳐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와 갤로와 놈을 거치고 아웃풋을 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핵심은 이 단어 중에 일부를 랜덤하게 마스킹 해가지고 마스크드 토큰을 만듭니다. 이는 15% 정도로 비율로 알려져 있고 여기서 이제 토커나이징은 워드피스를 사용을 해서 토커나이징을 하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프리딕을 하는 방법은 토큰만 프리딕하는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기존에 이제 left to right를 통해서 문장 전체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 토큰만을 예측하는 그런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드 토큰은 프리트레이닝 시에만 사용이 되고 파인 튜닝에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드 토큰을 맞추는 그런 태스크를 수행하면서 이제 컨텍스트적인 분별을 하는 능력을 버트가 스스로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드 토큰은 크게 이 15% 만들어낼 때 이제 그 중에 80%는 마스크드를 하고 10%는 원래 아예 first 단어로 대체하고 10%는 원래 단어로 하는 형식으로 실시합니다. 이 트랜스포머 엔코더는 이 마스크드 어떤 토큰이 마스크드 된 토큰인지 그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모든 토큰에 대해서 저희가 contextual representation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next sentence prediction인데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next sentence면은 is next sentence가 아니면 not next 해가지고 저희가 추론 문제를 태스크를 실행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트레이닝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리트레이닝 과정은 인풋 이제 전처리 과정에서 센텐스에 저희가 엠베딩 A와 B를 이제 매기고 그 다음에 이제 50%는 바로 is next 바로 다음 문장으로 구성합니다.
전체 토큰 수는 512개 이하로 구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킹을 하고, 아까 처음에는 CLS, 그 다음에 문장을 구분할 수 있는 SEP 토큰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로는 배치 사이즈가 있고, 자세한 숫자는 이제 논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아담 옵티마이저랑 러닝 레이트, 그 다음에 드롭아웃은 이제 각 층마다 0.1을 취하고, 갤루 액티베이션을 취합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 과정을 살펴보면, 파인 튜닝은 우선 시퀀스 레벨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봤는데, 이 스팬 레벨, 토큰 레벨의 경우 이 시퀀스 레벨하고 조금 약간 변형되어서 파인 튜닝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퀀스 레벨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는 트랜스포머의 아웃풋을 사용해서 이제 인풋 시퀀스의 일정한 차원수 레프레젠테이션 값을 얻기 위해 이제 트랜스포머 아웃풋을 사용하고, 이 CLS 토큰은 H 차원의 벡터고, 이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는 저희가 클래시파이 하고 싶은 그런 개수에 이 H 차원을 곱한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블 확률은 이제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이 CLS 토큰과 이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를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곱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는 배치 사이즈, 러닝 레이트, 트레이닝 에폭 수 외에는 다 전단계가 아니고 프리 트레이닝과 동일하고, 러닝 레이트는 태스크에 맞게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의 크기가 클수록 하이퍼 파라미터의 영향을 덜 받고 잘 트레이닝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PT가 안 넘어. 네. 저는 이제 3, 4, 5 그리고 콘클루전도 살짝 좀 다루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앞부분 요약을 좀 해보면, 제 목소리는 잘 들리죠? 네, 잘 들리겠죠? 네. 네, 네. 앞부분 요약을 해보면, 이제 기존 프리트레인 모델인 엘모나 오픈AI GPT 문제가 shallow bidirectional or unidirectional 해서 랭귀지 리프레젠테이션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이제 프리트레이닝의 그 목적인 제너럴 랭귀지 모델에 부적합하고, 그래서 버튼은 더 깊은, 더 디퍼한 이제 바이디렉셔널 리프레젠테이션을 도입을 한다. 그래서 더 프리트레이닝 목적에 부합하는 모델을 제공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개념적으로는. 그리고 버튼은 이제 두 가지를 썼는데, 방법을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과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을 크게 썼고, 뭐 다른 자잘자잘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이 두 개가 주축이고, 뭐 이제 참고로 그 엘보는 이제 레프트 투 라이트랑 라이트 투 레프트 랭귀지 모델을 그 컨캐티네이트 했나? 어쨌든 그 두 개를 붙여서 썼고요. 오픈AI GPT는 레프트 라이트로 해서 네,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버트가 나왔고, 버트는 네, 이렇습니다.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를 이용한 그 양방향 모델이고요. 네, 버튼은 기본적으로 프리트레이닝과 파인튜닝을 통해 자연어 문제에 접근을
하는데요. 네, 모두 아시겠지만 프리트레이닝은 unlabeled data로 학습을 하며, 네, 그리고 버튼은 또 기존 방식과 새로운 아까 말씀드린 그 MLM이나 NSP 같은 방법으로 학습을 해서 네, 성능을 높였습니다. 이따가 보도록 하고, 그리고 파인 튜닝은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라벨드 데이터로 학습 및 인퍼런스를 하는 것이고, 버트의 특징은 똑같은 모델을 여러 가지 태스크에 적용시킬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이 좀 쉬워지는데 이것도 이따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트는 지난 시간에 배운 트랜스포머를 쌓아서 만드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디코더는 빼고 인코더 부분만 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쌓았는데요. 버트 베이스에서는 트랜스포머를 12개 쌓았더라고요. 트랜스포머는 네,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열심히 하셨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버트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보면 L은 방금 본 이 레이어의 수, 방금 12였죠. 그리고 H는 히든 사이즈, 트랜스포머의 인풋과 아웃풋 그 히든 사이즈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A는 트랜스포머에서 셀프 어텐션 해제 개수입니다. 그래서 베이스는 이렇게 파라미터가 110개. 이거는 110개로 맞춘 게 오픈AI GPT의 파라미터 수와 맞췄다고 합니다. 이거 비교를 위해서. 버트 라지는 340 밀리언. 버트의 인풋과 아웃풋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버트의 그 논문에서 쓰는 표현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자면, 센텐스는 이제 어떤 의미의 연속적인 텍스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어학적 문장은 구두점을 기준으로 점이 찍히면 그게 한 문장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센텐스에 여러 가지 그 언어학적 문장을 담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list of words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다. 그 하나의 뭉텅이. 그리고 sequence는 이제 하나의 센텐스 또는 두 개의 센텐스 토큰들의 시퀀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센텐스가 하나 또는 두 개가 있고 거기다가 뭐 몇 개 어디셔널 스페셜 토큰을 추가해서 만들어지고요. 이 시퀀스가 이제 버트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버트는 워드피스를 사용했는데 아까 이전 분이 잘 해주셔가지고 짧게 하자면 워드피스는 이제 디스팅트 토큰의 개수를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빈도가 높은 단어들은 그 자체를 하나의 유닛으로 보고 빈도가 낮은 것들은 서브워드 유닛으로 쪼개어서 저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자연어 처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이 단어 셋이 있으면 이거를 자연어 처리는 이 별로 흔한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연어를 다 띄우고 처리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많이 자주 쓰는 단어니까 처리도 묶고. 생각해보니까 자연은 좀 많이 쓰네요. 자연도 묶일 수 있겠네요. 를 띄우고 공부도 저희가 자주 쓰는 단어니까 이렇게 띄우고 붙이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총 단어의 개수를 그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딱 정해줄 수가 있어서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런 모델에서 잘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이 언더바는 띄어쓰기 위치를 저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복구하는 작업에서 띄어쓰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버트 구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부분에 막 샵 이런 거 막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그런 다시 이제 복원하는 과정을 위해서 추가한 것 같습니다. 스페셜 토큰, 그 시퀀스에 있는 스페셜 토큰을 또 보자면은 그 CLS라는 토큰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뒤에 걸 먼저 보자면 옆에 보면은 CLS라는 걸로 먼저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중간에 SEP 또 마지막에 SEP 이렇게 있는데요.
CLS는 모든 시퀀스에 가장 처음에 위치해서 그 트랜스포머 층을 모두 거치고 난 후의 아웃풋에 제일 첫 번째 이 CLS 자리의 아웃풋이 이제 나중에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쓰이게 됩니다. 이게 이 CLS 토큰 위치가 그 토큰 시퀀스 그 총 모든 토큰 시퀀스의 의미들이 이제 다 이 CLS에 담겨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네, 이 CLS를 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창의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LP는 아까 전에 이제 제가 버튼은 두 개의 문장을 인풋으로 넣을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의 문장을 넣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두 개의 문장이 들어왔을 때 이게 첫 번째 문장인지 두 번째 문장인지를 구분해주기 위해서 넣어줍니다. 그래서 SLP 앞은 첫 번째 문장, 뒤는 두 번째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버튼 인풋을 보시면은 이제 이게 그 시퀀스고 이거는 실제로 그 인풋으로 들어가는 그 모델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임베딩 벡터들인데요. 토큰 임베딩은 앞에서 말했듯이 그 두 문장 그 워드핏의 결과이고 세그먼트 임베딩은 앞에서 말했듯이 두 문장 구분해주는 역할 여기 A 문장, B 문장 이렇게 있죠. 다음 포지션 임베딩은 그 트랜스포머 논문에서 나온 그 사인 코사인 나온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그 포지션 임베딩이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세 임베딩을 다 더해서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더하지라는 좀 의문이 있긴 한데 어쨌든 더해서 잘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코딩 하면서 라이브러리 같은 거 쓰면은 이 포지션 임베딩은 다 알아서 처리를 해주는 편이더라고요. 세그먼트 임베딩은 우리가 0, 1 이렇게 다 지정을 해줘야 되지만 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버트의 프리트레이닝 방식인 MLM, Masked Language 모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랭귀지 모델들 예를 들어서 GPT 같은 경우에는 앞 단어를 보고 뒷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버트는 이 Masked Language 모델을 이용해서 전체 토큰들 중 몇 개를 매스킹해서 없애고 그 트랜스포머의 특징이 이제 뭐 5만 단어들로 다 그러니까 이 멀어질수록 그 약해지는 그 성질 없이 5만 단어들로 다 이 웨이트를 계산해서 이거에 기여하는 바를 이 특정 단어에 기여하는 그 어텐션 하는 바를 이제 수치화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 뭐 그런 것들도 다 해결해주는 아주 좋은 모델인데 트랜스포머가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그 매스킹에서 없앤 그 단어들을 예측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버트에서. 근데 이게 문제점이 매스킹이 파인 튜닝 할 때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리트레인 할 때랑 파인 튜닝 할 때랑 그 데이터셋의 어떤 성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미스매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렇게 완전히 해결하려면은 다시 이 기존의 모델로 회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냥 완화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그 앞에서 이 매스킹을 15% 단어들에 대해서 매스킹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단어들에서 15%를 선택을 하고 그 선택된 것들을 다시 또 80%는 마스크라는 토큰을 주고 10%는 랜덤 토큰을 주고 또 10%는 그냥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대로 둬요.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맨 마지막에 TI 그 트랜스포머의 아웃풋으로 나온 그 아웃풋 결과의 i번째 자리가 그 오리지널 토큰을 예측을 하는데 그 원래 인풋이 뭔지 모르거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게 마스크였는지, 뭐 랜덤 워드인지, 아니면은 원래 단어인지가 불확실해지는 거죠. 트랜스포머 인코더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더 로버스트해지는 그런, 네, 효과가 있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눠줌으로써, 그 약간 좀 불확실성을 더해줌으로써, 그 인풋이 마스크인지, 아니면 랜덤 워드인지, 원래 단어인지를 모르게 되고, 그러면은 그 프레딕트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좀 더 로버스트해진다. 약간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건 대략적인 구조고 여기 주황색 친 단어가 마스크드 단어라고 하면 버트 프리트레이닝은 이 단어를 맞추기 위해 이 단어를 맞추기 위해 이렇게 전부 다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엄청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 마스크드는 단어가 여기는 정보가 없고 주변 정보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예측하기 위해 주변 정보들을 학습하게 되고 그런 과정이 이제 엄청 많이 반복됨으로써 단어와 단어들이 그리고 문장과 문장이 서로 주변 정보들을 참고하면서 네, 구성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Next Sentence Prediction NSP입니다. 말 그대로 서로 이어지는 문장인지 아닌지를 트리비얼 아닌지라는 이제 트리비얼한 태스크를 만들어서 학습시켰는데요. 그래서 뭐 50, 50으로 나눠서 했고 아주 이지한 태스크이지만 QA나 NLI 등 태스크에 대한 성능을 아주 높여주었다. 네. 다음은 이제 버트의 파인 튜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버트는 이제 거의 모든 태스크에 거의 엔드-투-엔드하게 학습 및 인퍼런스가 가능해요. 그냥 완전 엔드-투-엔드하게도 가능하고 그냥 마지막 레이어를 좀 변형시켜서 거의 비슷한 엔드-투-엔드 비슷하게 학습 및 인퍼런스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두 문장을 한 번에 셀프 어텐션 하는 방식 덕분에 그 두 문장의 관계까지 학습을 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Concatenated text pair with self-attention effectively includes bidirectional cross-attention between two sentences.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센텐스 A와 센텐스 B. 그러니까 아까 센텐스 문장을 두 개를 넣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두 문장이 어떤 관계들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런 뭐 후보들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paraphrase 전과 후의 센텐스들. 그래서 뭐 이게 paraphrase 된 문장이다, 아니다 이런 걸 클래시피케이션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뭐라 하지? 이 가설이라고 하나? 가설과 전제의 그 페어에서 얘네들의 포함 관계를 또 나타내는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질문과 그 답을 찾아낼 패시지 그 답을 찾아낼 뭐 근거 문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페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문장이 하나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한 문장 하나만 갖고 뒤에는 비워놓고 그래서 이걸로 뭐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시퀀스 태깅 같은 문제를 할 수도 있다. 네, 밑에는 이거는 이제 그 아웃풋을 쓰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나중에 이제 인퍼런스 같은 거 할 때 그러니까 파인 튜닝 모델을 구현할 때 CLS만 써도 되고 만약에 클래시피케이션 그 태스크라면 CLS만 쓰는 거고 그게 아니라 좀 다른 그 토큰을 써야 하는 태스크들 뭐 question answering 이따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CLS는 안 쓰고 앞에 그 토큰 리프레젠테이션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버트의 대체적인 이제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라서 이 앞에 CLS 부분만 가져와서 이걸 클래스 라벨 매겨가지고 학습시키고 파인 튜닝 시키고 그 다음에
예측도 하는 그런 방식이고, 여기는 이제 question answering 태스크에서 얘는 사실 이 CLS 이 representation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연산을 해가지고 로스를 뭐 정해서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네, 다음은 experiment.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글루, GLU. 쉽게 말해 모든 태스크에 대해 소타를 달성을 했습니다. 버트 라지가 버트 베이스에 비해 훨씬 좋은 성능을 냅니다. 그 다음에 스쿼드인데, 일단 이 스쿼드 데이터셋을 좀 보면은 이게 이제 question answering, 글로는 설명을 안 했네요. 이거는 이제 11가지 서브 태스크에 대한 성능의 합을 내가지고 이 제너럴 랭귀지 모델이 얼마나 잘 기능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얘를 좀 많이 쓰더라고요. 그 오픈 AI, GPT 이런 거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스쿼드는 이제 question answering 데이터셋인데, 이거는 좀 더 글루보다는 태스크 스페시픽한 성능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시를 보자면은 뭐 이런 문장이 있는데, 그래서 질문을 던지면 그거에 대한 답을 이 문장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1.1은 100K면 10만 개인가요? 10만 개 페어로 학습을 했고, 2.0 버전은 이제 5만 개를 더 추가했는데, 그 unanswerable question이라고 그 no answer가 답인 것들을 한 3분의 1 정도로 구성을 시켜서 더 어렵게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F1 스코어가 86이었던 게 66을 기록할 정도로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question answering에서 버튼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 이거를 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버튼은 이제 사실 이 question answering 문제가, 잠시만요. 재채기가 나와가지고. 네. question answering 문제가 그 문장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문장을 찾아내는 거를, 그러니까 이 문장을 찾아내는 거를, 버튼은 아주 간단하게 해결을 하는데, 이 문장의 가장 첫 번째 단어와, 그러니까 서브 스트링이 되는 그 부분의 가장 첫 번째 단어와 끝부분을 찾는 태스크 문제로 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부분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 스타트 그 문장 그 우리가 찾는 정답의 스타트 벡터와 엔드 벡터 그 나온 결과값을 이제 각 토큰과 이제 마지막에 나온 이 토큰들 아웃풋 토큰들과 이 스타트 엔드를 각각 이제 다 프로덕트해서 걔네들의 뭐 유사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유사도를 계산을 해가지고 가장 그 다 프로덕트의 합의 스타트 엔드 합의 다 프로덕트가 가장 큰 거를 이제 그 서브스트링이다라고 이렇게 내놓는데, 이러면 네, 잘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역시나 아주 와이드 마진으로 최고 성능을 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 이거는 이제 스웩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스웩인데요. 그 다음에 이거는 커먼 센스 인퍼런스라고, 이렇게 문장에 이렇게 앞부분 문장이 있으면 그 뒤가 이제 좀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을 고르는 그런 태스크인데요. 그래서 버트가 역시 제일 잘했습니다. 거의 네, 사람보다 잘하고 있죠. 다음은
correlation study,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면서 각 요소의 중요도를 파악하는 그런 분석론인데, 이것도 빨리 하자면 NSP를 빼왔을 때 처음에, 그러니까 Next Sentence Prediction 뺐을 때 NSP의 에펙트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no NSP일 때는 약간 성능이 조금씩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고, 특히 예상했던 대로 그 NLI와 스쿼드 점수도 조금 떨어졌네요. 이런 성능 하락이 있었고, 그래서 NSP가 그 NLI와 question answering에 약간 좋은 영향을 끼쳤다라는 걸 결론으로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LTR과 No NSP는 뭐냐면 그 기존 GPT처럼 Left to Right 랭귀지 모델에 NSP도 쓰지 않은 거를 쓴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왜 비교하냐면 이제 오픈AI GPT랑 비교했을 때 이 NLM도 없고 NSP도 없다고 했을 때 그래도 버트가 갖는 장점은 더 많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있고, 그 다음에 인풋 리프레젠테이션, 그 아까 세 개 토큰이랑 세그먼트랑 포지셔널 임베딩, 그 세 개의 인풋 리프레젠테이션, 그리고 파인 튜닝 스킴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 파인 튜닝 스킴은 이제 CLS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해결하고, 토큰 리프레젠테이션으로 토큰 레벨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MLM이랑 NSP를 다 없앴을 때도 없앴을 때는 이런 수준의 그 성능을 보이고 있고, 여기 보면은 이 MRPC라는 태스크에서 10% 가까이 떨어졌고, 스쿼드에서도 거의 10% 떨어졌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이제 MLM 태스크가 엄청 이제 딥 바이 디렉션을 해서 이런 랭귀지 모델에 아주 적합한 것이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바이 LSTM을 더한 거는 이 세 번째 거에서 파인 튜닝을 할 때 randomly initialized by LSTM을 추가를 해가지고 한 건데 뭐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이 스쿼드 점수는 올랐네요. 이거는 그 GPT 같은 모델의 한계를 얘기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 사이즈의 영향을 보자면 뭐 너무 당연하겠지만 모델 사이즈가 커도 네, 모델 사이즈가 클수록 성능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트 같은 경우에는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이터셋의 크기가 작아도 프리트레이닝 덕분에 모델의 크기가 클수록 정확도는 상승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스텝에 따라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예상했듯이 MLM이 더 복잡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 GPT 같은 LTR 모델보다 더 오래 걸리는데, 하지만 수렴하는 데까지 더 오래 걸리는데, 하지만 얘네가 더 빨리 더 좋은 성능을 내더라, 금방. 다음은 파인 튜닝 방법에 대한 영향을 또 알아보기 위해서 피처 베이스드 어프로치, 버트에다가 피처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적용을 했는데요. 이제 피처 베이스드 어프로치는 뭐냐면 파인 튜닝은 그 전체 네트워크를 다시 트레이닝해서 미세 조정하는 건데, 피처 베이스드 어프로치는 이 프리트레인 된 버트에서 걔네 레이어를 가져와 가지고 그거를 픽스 시킨 다음에 그 뒤에 태스크 스페시픽한 어떤 레이어를 덧붙여 가지고 쓰는 건데요. 그냥 쉽게 말해서 워드 레프레젠테이션을 빌려오겠다, 버트의 워드 레프레젠테이션만 빌려오겠다라는 것인데, 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파인 튜닝에 비해서 이제 장점은 트랜스포머로 레프레젠트 할 수 없는 태스크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뭐든지 갖다 붙일 수 있다. 그리고 사이즈가 큰 프리트레이닝 모델 자체가 원래 사이즈가 크니까 계산적으로 얘네를 튜닝하지 않아서 계산적으로 좀 효율적이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버튼은 이 피처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쓸 때도 아주 성능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를 굳이 파인 튜닝 하지 않고 그냥 레프레젠테이션만 갖다 써도 좋습니다. 라는 결론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버트의 이제 컨트리뷰션을 생각하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의 모델로 여러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너럴 랭귀지 모델을 제시를 했다.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